오늘 토크회의에서는 정의당 김웅호 부대표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유독 회기장 문제와 사연이 네.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1990년도였거든요. 그때 서산에서 안면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반대 운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90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제가 서령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일을 맞닥뜨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을 이제 인천으로 왔고 95년도에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자를 했는데 그때 또 인천 앞바다 구럽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다들 반대 운동을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회장 시절에 그리고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에 핵폐기장권을 두 가지를 다 겪은 거고 반대 운동을 하게 됐던 거고요. 두 곳 다 정부에서 방침을 철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핵폐기장 지정 고시를 철회를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럼 네. 부모님이 좀 속상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안면도 그 핵폐기장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화도 불통이고 모든 게 불통이 된 상태에서 전단지가 저희 고등학교로 왔고 그때 당시에 태안에서 이제 유학을 온 우리 친구들이 다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제한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서산 지역에 대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서령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서산여고 또 운산고등학교 등을 비롯한 서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신해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주민들과 함께 그런 시위를 하게 됐던 거죠. 네. 또 보니까 젊은 시절에 수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아무래도 힘들게 했죠. 당연히 부모님들도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제가 95년도 인천 지역 학생 대표자들 하면서 구럽도 핵폐기장 문제, 그때 그리고 이제 5.18 그 책임자들이라고 그러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런 이제 시국 상황을 활동을 하면서 제가 구속되고 수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셨죠.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진보 정치인의 길로 들어셨는지.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들을 하면서 저도 잡지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청년 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뭔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활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밖에서 이제 주로 사회운동이 구호를 외치고 비판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제도 권력을 통해서 뭔가 제도를 바꿔내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밖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또 이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또 지방의회나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제도권으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굳이 따지면 양날개로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진보 정치당의 길에 들어선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보신 적? 후회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활동하면서 어려움들은 많이 느껴요. 네. 그러면 이제 진보 정치당의 입지가 점점 갈수록 좁아진다는 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정치가 입지가 줄어든다는 그 질문에는 네.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회가 정말 이 다당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양당 정치가 너무 가속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과연 제3정당이 가능하겠느냐? 제3정당 혹은 제3의 정치 혹은 진보 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개혁세력이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이 집권을 했던 것도 해방 이후로 따지면 거의 50년 만에 집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집권을 했다가 다시 또 10년을 또 더 보수 정당이 했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새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굳이 표현하면 저희 진보 정당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원내에 진출했던 거는 2004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대략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민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에 더 오랜 70년 가까이 되는 정치사에서 집권을 딱 2번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진보 정치에 입지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진보 정당의 그런 길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서 진보 정의당의 가치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창당 때부터 노동과 시민의 그 가치를 두었어요. 그리고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강령에 담겨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강령들은 창당 때부터 고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시기에 어떤 국민들의 요구 또 시대적인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매 시기마다 강령들을 조금 더 바꿔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강령을 대선 강령으로 수정 채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주요한 내용들 중에는 기후위기에 맞서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대선 제1강령으로 채택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의 뭐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령에 담겨 있고 골목까지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비전 속에서 노동, 그다음 기후, 그다음 성평등의 의제들까지 다 같이 모아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나 이렇게 단식 투쟁 어려운 사회 약자이신 분들과 함께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우리 사회의 공평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공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출발선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출발선을 같이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출발선을 어떻게 갖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당과 제도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회 개혁의 국가 운영의 방향과 내용으로 제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개혁 정당이든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공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해법을 그럼 어떻게 가져나갈 거냐, 무엇으로부터 이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과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정의당 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의당에서는 노동 분야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국민들 2천만이 넘죠. 네.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는 일하는 것과 또 쉰다라고 하는 권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고요. 저는 여전히 진보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진보 정치인으로서 보다 더 개혁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국민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요. 뭔가 균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사안에는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균형감 있게 살피면서도 선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당원분들과 이제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의당을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처럼 학생들도 생각하는 바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도 우리 국민들 분포가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세력들이 의회에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다당제 정치 개혁으로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6월 1일 날 정의당을 비롯한 두 당 말고 제3의 정당들, 정의당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그 시작이 아마 저희 한국 사회를 더 큰 변화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런데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는데 뭐 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과거에는 독일식 그 정당 명부제로 표현을 했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가 대통령을 비롯한 광역 시도지사 정도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표 심리가 없고 그 표 등가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뽑을 수 있고 또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보다 더 정치 세력들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또 사회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두 당 말고 양당 말고 제3의 정치 정의당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